정청래 대표가 주도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22일 정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19일 만입니다. 민주당은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여부를 논의한 결과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합당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명분이 있지만 추진은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의원총회에 앞서 가진 재선의원 간담회에서도 합당 추진 중단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합당 자체에 찬성하는 의원은 다수였지만 합당의 시기와 명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는 사실상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의 과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승부수로 띄운 합당 논의가 여권 분열만 남긴 채 마무리됨에 따라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의원총회에서도 합당 추진에 따른 갈등 사태에 대해 정청래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들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분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의 당대표 연임 가돼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계의 정청래 대표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용입니다. 통합을 내걸었지만 분열만 드러낸 합당 제안. 결국 정청래 대표가 한 발 물러서면서 갈등 또한 수습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시밭길은 여전합니다. 6.3 지방선거 공천이라는 화약고가 남아있고 지방선거 직후인 8월에는 민주당이 차기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정청래 대 김민석, 김민석 대 정청래, 혈전이 예고되면서 국민은 바람 잘 날 없는 민주당을 당분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관련해서 이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현 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주영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의총 참석하셨죠? 10시부터 10시 반까지는 있었고요. 저희가 네네. 어저께 가방이 방미통이하고 방미통심이 현안 보고가 있어가지고 예, 전원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네. 어제 총 몇 분이 발언에 나섰습니까? 어제 거의 한 18명, 그러니까 20명 가까이가 의원들이 발언을 했고 그중에 직접적으로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해야 된다라는 의원은 대략 1명 정도, 김영진 의원 정도 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는 일단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은 무리다 이런 입장이 다수였고요. 다만 뭐 대다수 그러니까 합당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합당 추진의 시기나 아니면 절차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의 중론이 그 통합에 대해서 원칙적인 찬성 그리고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특히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유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저께 8시부터 9시 반 재선 의원 이제 더민제라고 있습니다. 네, 알고 거기서 있습니다. 32명 정도 참석해서요. 거기서도 15명 이 시기 조율이 필요하다 의견이 있었고 하자. 지금 당장 하자라고 얘기한 분이 한 3분 정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체 의총 분위기하고 저희 재선 의원들의 분위기하고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22일 날, 1월 22일 날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청래 대표가 합당이 필요성을 제기하고 난 뒤에 한 3주 정도. 근데 물론 이제 이해찬 총리 서거로 인해서 한 5일 정도는 논의가 중단된 거로 보면 한 2주 정도 어쨌든 굉장히 밀도 있는 논의와 당내 그런 다양한 형태의 의견 때문에 당원들이 좀 갈등이고 문자는 뭐 이 2주 동안에 한 저도 꽤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자였습니까? 합당 반대. 근데 되게 이제 요즘은 워낙 정보가 그 공유되는 속도가 빛의 속도로 되고 있고 각종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전달되기 때문에 당원들의 수준이나 판단 이런 게 뭐 예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의 생각, 그다음 의원들의 생각은 거의 뭐 수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네.
어쨌든 뭐 집권 여당이 더 이상의 갈등은 좀 멈췄다는 점에서 네. 좀 다행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을 시작으로 전개되었던 지도부 내 분열 영상으로 잠시 본 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 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이재명 대표에게 독서를 쏟아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밀당을 한 겁니다. 합당 밀약이죠. 전적으로 대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좀 보기 민망합니다. 왜요? 아니, 지도부 내의 네. 이견이 공개적으로 저렇게 표출되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집권 여당이 지금 국정을 어쨌든 국정 운영을 같이 하고 대통령의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런 분열적 모습이, 특히 지도부 내의 모습이 여과 갈등, 없이 예. 좀 노출되는 것은 좀 민망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질서 있는 토론, 소위 이제 비공식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그 속에서 논쟁은 치열하지만 결과가 좀 나오는 게 바람직한 모습은 맞습니다. 네네. 그러나 정당이라는 구조에서 제가 이제 88년도에 당에 들어와서 네네. 이제 야권 통합 또는 이제 여소야대 국면에서 선거 시기에 어떻게 이제 대응해서 여당과 맞서 이길 거냐, 두 번째 정권 교체를 이뤄낼 거냐, 세 번째는 지선이나 총선이나 대선에서 승리할 거냐, 이제 이런 식에 보면 굉장히 논쟁이 치열했고, 이제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하지만, 네네. 1990년도에 3당 합당할 때, 네네. YS가 일방적으로 왜 3당 합당으로 하잖아요. 그때 네네. 노무현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이의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했죠. 네. 이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소위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진가가 드러난 계기가 됐던 거고, 그리고 이해찬 총리도 사실은 91년도에 네네. 탈당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 그 돈 공천으로 공천을 준 동교동계에 저항하고, 네네. 그리고 나서 저기 또 92년도 총선 앞두고 통합할 때 보면 되게 사실 지리한 논쟁이 있고 또 당내 투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어렵게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거잖아요. 네네. 어렵다는 얘기는 윤석열이 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만들고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그런 소명 이런 것들을 제때 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당원들이 걱정하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라서 이렇게 논쟁이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정당은 좀 그런 내부 투쟁과 또 그 과정에서 또 발전하기도 합니다. 예. 아니, 말씀대로 정치에서 뭐 권력 투쟁은 노 대통령도 예전에 말씀하셨지만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뭐 맞습니다. 어차피 네. 가는 과정인데,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때 3당 합당이라든지 이해찬 전 총리 그 전례 같은 경우는 명분이란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명분보다는 그러니 과연 이 통합이 뭐 다당제 한국 정치 이런 것에 대한 발전이 아니라 당내 권력 투쟁 성격으로만 너무 비춰졌다. 외화되는 과정에서 네, 말씀드렸던 네, 네. 것처럼 네. 사실은 이제 1월 22일 날 형식 자체가 대표가 결단을 통한 발표였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충분한 정보도 없이 또는 논의 과정이 생략된 채 진행돼서 그렇죠. 네. 이것이 촉발됐다고 보여주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신뢰를 좀 더 쌓아 나가면서 내부 논쟁이 가속화됐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어저께 의총에서는 뭐 많은 의견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도부의 자숙, 뭐 스스로 사과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의견들도 내부적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갈등이 봉합되고 다시 하나로 이제 당이 나아가야 될 건데, 네, 그렇게 될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지지자들, 당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사실상 둘로 쪼개져서 제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재명인의 말도 한번 들어가 봤고 딴지일보 게시판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서로 주적이 다 달라요. 그리고 너무 심한 말들이 격언들이 오가다 보니 이 갈등이 과연 봉합될까 이런 염려가 나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저희가 6.3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고 이번 이제 어저께 최고위원회 결과가 발표됐고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설 명절 지나고 나면 당내 후보들 간의 그런 경쟁 국면으로 넘어가고 네네. 그다음 시도자치단체장 후보 선출 과정으로 이제 국면 전환되면 물론 당원들 안에서 또 갑론을박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네네. 선거 국면이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 점에서 좀 변경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논쟁의 당사자들이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다음에 국정 운영의 뒷받침, 민생 회복, 그리고 어려워진 경제 문제, 그다음에 대미 투자 네, 네, 이런 문제들 다 포함해서 집안에서 얘기하기엔 좀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고 그것이 당원들에 대한 저희 당의 책임 있는 자세로 봅니다. 그래서 물론 언론이나 일부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저력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요. 해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과제들, 그러니 뭐 성과도 있었죠. 어쨌든 대미 관세 협상 첫 번째 파고를 넘었고 아직까지 남아 있는 대미 투자 특별법 같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에 나섰고 그러면서 여러 입법적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코스피 5천 달성했지만 민생은 여전히 좀 어려움에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 민생, 부동산, 물가 이런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는데 집권 여당의 책무와는 좀 더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다는 그 모습이 좀 아쉬움이 네, 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청와대도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1년 차잖아요. 저 이제 9개월 하고 이제 선거가 공교롭게도 지난 대선 6월 3일, 그다음 지방선거 6월 3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원들, 그러니까 저희 지역의 경우 이제 당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또 기대하는 바가 높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런 그 물가 문제나 아니면은 이제 설 명절 앞두고 이제 밥상에 올려올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불안한 상황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실력과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다는 점이 네네. 여느 해보다 이런 게 당내에서 시끌벅적한 일이 있어도 사실은 우리가 야당일 때거나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때 이렇게 시끌벅적한 일이 나면 진짜 두동강이 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될 텐데 다행히도 이재명 정부이고 60% 안팎의 그런 안정적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사실은 저희 덕분에 이제 좀 가려지긴 했지만 한동훈과 장동혁 간의 그런 갈등 네네.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안정된 국면으로 들어간다면 지금 이런 집안의 문제는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저 상황이어서 오히려 안심하고 지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아무리 객관적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안에 있는 역량을 쌓지 않으면 그거는 사상 누각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4기 민주정부이고 그다음에 16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가지고 국정을 뒷받침해야 되는 숙명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잘 처리해야 되고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고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왜냐 사실 이제 합당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면 이제 뭐 어른이 있어야 된다 당에. 네네.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 작고하셨고 그 부재가 좀 아쉬웠죠. 예, 아쉬움이 큰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이게 충돌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각자들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충돌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상 주요 플레이어들이 다 등판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제안을 했고 지도부 내에서 이견이 있었고 의원들 간에 각종 갑론을박이 전개되다가 뭐 여권 내에죠. 여권 진영의 빅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뭐 김어준 씨, 유시민 작가 등등 등판했고 김민석 총리도 등판했고 왜 이런 과정으로 점철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만큼 중차대한 사안이었습니까? 아니면 실제 합당이라는 거는 권력 투쟁의 성격이 짙었습니까? 합당이라는 주제는 매우 큰 주제예요. 보시다 2014년도에 저희가 지방선거 앞두고 안철수와 그다음에 김한길 합당 혹시 그때 새정치민주연합이었죠. 예, 그때 엄청난 거죠. 예를 들어 강주시장을 전략공천을 하고 저희 안산의 경우도 전략공천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선거를 앞두고는 이합집산을 통해서 판을 바꾸는 게 일단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당대표를 하고자 하는 분이나 아니면은 대통령에 도전하고자 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또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죠. 그래서 대중들로부터 존재감을 부각시켜서 본인의 정치를 또 하는 게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선한 정치로 가느냐 아니면 과욕으로 가느냐 이제 여기에서 평가가 달라지는 건데 제가 이제 이번 과정에서 쭉 복귀를 해보니까 네네.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손학규라는 분도 사라지고 뭐 예를 들어 이낙연 있습니다. 살포시 가는 분도 있고요. 훅 네. 가는 분도 있고 네. 그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합당이라는 과제는 결국은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도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제로섬 게임은 아닙니다. 어제 비공개 최고위 네. 그 마칠 때까지 있었나요? 자리 네, 지켰습니까? 기자들이 정청래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몰려갔었죠. 맞습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가 발표할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보다는 아무래도 그 강두구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논란 때문에 아무래도 기자들이 강두구 최고위원에 붙어서 많이 질문을 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 강두구 의원이 페이스북에 어제 글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이 화면 한번 조금... 보여주시죠. 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강두구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급하게 삭제한 내용인데요. 통합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는 글이었습니다. 강두구 최고위원이 홍익표 청와대 수석을 만났다면서 이 홍 수석이 전한 통합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은 찬성이고 지방선거 이후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 전당대회로 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잇따랐고요. 또 이와 함께 정 대표가 그 지방선거 통합 추진을 위한 논의기구를 언급한 가운데 이 강 최고위원의 글에도 통합 추진 실무 기구 이야기가 담겼는데요. 다만 이에 대해서 강두구 최고위원이 김민석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는 것 같다고도 적어서 이 청와대뿐만 아니라 김민석 총리와도 합당에 대해서 사전 농해한 정황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참고로 강두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총리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잘못 올린 글 같은데 첫 번째 대통령을 또다시 이 끌어들이는 그 상황이 연출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또다시 이 글을 놓고 그러면 진정한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이냐 이러한 논쟁으로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멈출 때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만히 있을 때는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이 좀 경솔하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이스북 글을 삭제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은 갈등과 새로운 이슈를 만들기보다는 지도부가 수습하고 질서 있는 출구 전략을 만들어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절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뭐 이 글 관련해서 강덕구 최고와 통화하거나 이렇게 경위를 물어보지는 않으셨나요? 아직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잘못된 글이기 때문에 내렸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그 문제 제기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 어제 이제 논란이 됐던 합당이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면서 좀 이제 수습 국민으로 접하는 것 아니냐 이랬는데
괜한 불씨가 던져진 것 같아 보입니다. 아니 수습해야죠. 네, 왜냐하면 이걸 계속 놔뒀다면 뭐 다른 국면이 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수습하는 차원으로 글을 삭제했다는 점에서 당황스러우셨죠. 글 접하고. 저 웬만하면 별로 그렇게 쉽게 놀라지 않습니다. 네네. 얘기를 사실 다른 저 자리에서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예.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하고 통화하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노무현을 보냈는데 3년이 걸렸는데 이해찬 본대 최소한 1년은 걸려야 되지 네, 않겠냐. 네. 그때 급하게 베트남 날아가셨죠. 네네. 날아가셨고 마지막 지켜보셨고 한국에 같이 돌아오셨고 어떤 심정이십니까? 지금 좀 진정은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죠. 네. 사실 많이 아쉽죠. 많이 아쉽고 어떤 분이셨습니까? 김현우 의원에게는. 위대한 철학자? 네. 이분이 만약에 80년도에 없었으면 또는 87년도, 88년도, 그다음에 97년도, 2002년, 그리고 2017년, 2022년, 2025년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패배하고 다시 이제 대선에 도전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22년도 경기도 패배하고 또 경기도지사 시절에 겪었던 그런 정말 엄청난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말 왜 사람 인자가 이게 지렛대 역할을 한다고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 지렛대 역할을 하신 분이죠.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주변 강국의 이런 뭐 통일 문제나 외교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게 보이게 활동했던 역할이 있는 거고요. 가장 크게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학생운동하고 그럴 때 이제 문익환 목사님을 많이 네. 기억하잖아요. 네, 네, 87년 네.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던 이한열 열사의 네. 죽음에서 돌아가신 많은 민주 유공자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이제 네, 그 장면 어떤 눈에서 납니다. 되게 이제 네, 감동적이었잖아요.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이제 문익환 목사님을 모셨던 분이고 그래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과 역할인데 제가 이제 제일 아쉬운 부분은 이제 남북 관계가 좀 개선이 되고 교류 협력이 있어서 다시 한번 평양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이제 2018년도에 마지막 평양을 다녀온 뒤로는 저희가 지금 7년, 8년째 끊겨 있잖아요. 네, 네. 요 대목에서 가장 아쉽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세상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셨으면 늘 이제 되게 이제 긴장된 삶만 살아오셨기 때문에 행복을 누릴 기회가 박탈당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예. 눈시울이 지금 붉어지시는데. 그리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 생기면 응당 이렇게 혼란하게 안 가죠, 당이. 예, 그 부분이 되게 좀 아쉽고 앞으로도 좀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네. 이해찬 전 총리의 부재가 커 보입니다. 아주 매우 컸죠, 이번 과정에서. 네. 너무 빨리 우리 곁을 좀 네, 떠났고. 그래서 지금 향후에 이 리더십을 발휘할 소위 지도자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 하기를 바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조그만 숟가락이라도 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정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예. 네, 민주당도 토론은 하되 화합은 할 수 있는 그리고 토론 결과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합니다. 더 이상의 갈등은 좀 멈춰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 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주용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 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